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 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요, 트럼프 대통령이 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 매우 파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좀 빨리빨리 관세 협상을 끝내겠다.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방위비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존의 통상 또 관세 협상 이거하고는 별개로 다루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란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서도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크림반도 이런 거는 그냥 러시아에 넘겨주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란과 관련해서도 이란 이제 핵동결이 되어 있는데 이란하고 이제 협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또 추가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외교적인 문제에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관세 협상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강한 입장으로 일관해 왔는데 지금 나온 입장을 보면 조금 유연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유연하게 바뀐다고 하는 것이요, 무슨 일방적인 양보를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중심의 협상을 해 나가는데 국내외적으로 요 반발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발 이거를 조금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유연성을 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뭐 이런저런 루머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모든 뉴스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여하간 내주에는 지금 이제 이 사퇴를 한다. 이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한 문제는 이제 사퇴를 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출마 선언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빅 텐트를 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하연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뭔가 했더니 한덕수 대행도 하버드 대학 출신, 그리고 이준석이도 하버드 대학 출신. 그래서 그 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을 고리로 해서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하고는 상극 관계에 있죠. 자, 그래서 이낙연이도 최근에요,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들이 개헌을 고려를 해서 한대로 묶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낙연과의 연계 고리를 찾고 있다. 예. 그리고 둘 다 이것이 윈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김계리 변호사인데, 김계리 변호사가 이번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야말로 많은 이름을 날렸어요. 그래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느닷없이 소리하고 이미 그러니까 여러 취재에 응한 것이죠. 취재에 응했는데 이게 또 소리하면 이게 몰래 녹음의 선수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그래서 악마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하고도 통화를 전부 녹음했습니다. 요 녹취록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모든 언론에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 녹취록이니까요. 녹취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하고 석동현 변호사를 강하게 비판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이대가 말이죠. 예, 조이대가 제대로 지금 이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형사 심층 연구관 한 10여 명을 투입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고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관한 이 헌법 전문 지금 재판 연구관들을 투입했다. 10여 명을 또 추가적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선거법이야 심의를 또 해봐야 알겠지만은 대부분이 법률가들이 2심은 잘못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 84조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거 무조건하고 현직 대통령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의 결과에 귀속되어야 한다. 예,
결과를 따라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 재판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하나 틀림없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84조가 굉장히 민감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요거 유권 해석 문제를 다룰 별도의 TF 팀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이 84조 선거법이야 뭐 이제 다수결로 하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예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나 지금 84조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거는 무슨 소리야? 당연히 현직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압도적 다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84조의 해석,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방침은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위험 수위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타임즈와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이 한국과 같은 동맹을 방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이게 분담금이죠. 요거하고 관세 협상과는 별도 현안으로 다루겠다. 제가 보기에 별도 현안으로 다루면 유리하지는 않아요. 불리해.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에 여러 연계 고리에 플러스 방위비까지 넣어서 다루면 너무나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왜냐하면 방위비 협상 자체가 어느 나라든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러다 본다면 지금 관세 협상 이거는요, 시간이 굉장히 급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방위 협상은 뭐 시간, 나라마다 또 협상, 우리도 이미 작년, 가을에 쪽 분담금 규모를 다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기하고 다시 협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요, 관세 협상보다도 시간이 더 많이 갈 확률이 상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도 문재인 때 말이죠, 거의 1년 가까이 이 주거니 받거니 또 논쟁을 많이 해온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방위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 점에서 별도 현안으로 다룬다라고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이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라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요.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국가별로 공정한 가격의 관세를 정할 것이다. 그리고요. 국가별 관세를 정할 때는 통계와 단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도 이 관세 협상을 조기에 타결짓겠다. 왜냐하면 이게 질질 끌면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은요. 통계와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모든 고려 요인이 뭐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대미 관세 이런 거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그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느냐?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군대를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내고 있고 일본과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수십억 달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난 군대를 위한 자금은 별도 항목으로 둘 것이다. 별도 항목으로 둘 것이라는 것은 세퍼레이트 아이템인데 그러니까 별도로 협상을 하겠다는 거죠. 연계시키지 않고 통상 문제하고 이건 뭐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본인이 200개의 협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하고 200개 합의를 했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 4주에 걸쳐서 관세 협상을 끝내겠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들은 다시 와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난 그걸 고려하겠지만 난 기본적으로 3, 4주 내로 전부 협상을 마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협상이 끝나면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빨리 끝난다는 얘기는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네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국개별 관세 협상을 상호 관세를 유예한 90일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이른 시점에는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제, 어제
어제 노르웨이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백악관에서. 이 자리에서 그들은 협상에서 합의하거나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합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시점에 그냥 합의를 위한 가격을 정할 것이다. 어떤 국가에는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 난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썼고 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합의에 대한 평화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근접해 있다. 그리고요,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의 반환 여부와 관련해서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핵 협상을 위해서는요, 이란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리고 이란과 핵 협상을 위해서 이란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하고 이제 합의를 못하면 내가 전쟁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총리가 얘기한 바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요, 미국 헌법상 금지된 대통령 3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잘 알려졌고 논의가 된 몇 개의 구멍이 있다. 예, 그러면서요, 하지만 나는 이런 구멍을 믿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중요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내용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도요, 미국 반도체 8종에 대한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측근으로 남지는 않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대행의 그 출마 문제, 뭐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출마 요구를 회피만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내주 선언 가능성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로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요, 자, 대행 출마 시나리오를 보면요, 4월 29일 날 3차 경선 진출자 2명이 결정됩니다. 한덕수하고 권한대행직 사퇴 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첫 번째 행사가 되겠고요. 무소속으로 선관위의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겠다. 4월 29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날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날이고 5월 4일 날은 대수 출마 공직자 사퇴가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 국민의힘 추대하고 단일화 추진하고 또 단일화 협상에서 또 협의를 하고 또 거기서 지금 밀어오고요. 이런 지금 부작용이 따르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아무 가용 인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월 10일하고 5월 10일 이틀간 대선 후보 초청 연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문재인이 또 이재명하고 한동훈 요 연설 내용을 꼭 보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0하고 11일 날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 25일 날 대선 후보 통지, 이거를 갖다가 쭉 해달라고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3일에는 21대 대통령이 이제는 선거인 취임하는 당선이 윤곽이 되면 취임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수위원회를 들 틈이 없다. 이거가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당할지도 모르는 중국의 그 해양 팽창, 이거를 꼭 막아야 되겠고, 이거를 우리가 혼자는 못 막으니까 미국과 공동으로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요,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면요, 한덕수 대행은 임기 3년짜리 개헌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한덕수 대행 측은요, 87년 체제를, 임기단축 개헌의 한 대행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거기서 좀,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여기서 이제 얘기한 대로 임기 3년의 견안을 공감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 그 세력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기보다는 87년 체제 전반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중점적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개헌을 여야 그간에 가리지 않고 개헌 문제를 다룬다. 그러면 이게 그냥 돈 없이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요. 당 차원에서 제대로 좀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한덕수 대행 이와 관련해서는 좀 여러분들 이 도표를 하나 보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도표. 잠깐만요. 자, 여기서 도표를 하나. 자, 여기 맨 처음서부터요. 출마 시나리오 4월 29일 날 3차 경선 유치자 2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월 3일 날은 그래서 말이죠. 4월 29일부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5월 3일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4일 날은 대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10월 10하고 11일 날 대법에 이제 이거 움직이는 거, 요런 것들, 제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빠르게 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분위기에서, 서울,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요, 대법원의 판결을 좀 기대해 보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 다 보셨죠? 다 보셨어.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의 이제 출마 시나리오는요. 여기 이제 제가 도표 하나를 여러분께 도표 하나를 준비했는데, 자, 출마 시나리오 자, 3차 경선 유리자 2인이 4월 29일 날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덕수가 권한대행직 사퇴 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그리고 무소속으로 선관위 예부 등록을 하고 개혁신당이 유소하고 단일화를 추진하는, 이게 4월 29일 날 일이고, 5월 3일 날은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4일 날 대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 이거는 별도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날하고 11일 날 이틀간은 대선 후보 등록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대선 투표용지가 인쇄가 들어가고 6월 3일 날 선거가 시행이 된다. 예, 요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초심을 잃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 중국인들과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열차게 싸워야 된다. 그러려면은 예산적 지원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래서 이 예산 지원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거. 지금 지금 이 공직선거법은 4일까지 공수처에 물러나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장도 물러나야 되겠죠. 예. 공수처장도 이제 부정선거 요걸로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취록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거 참 큰일 났네요. 이 녹취록의 핵심이 뭐냐? 친윤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요, 윤상현하고 석동현이를 이름을 대놓고, 지금 녹취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 정말 큰일 났는데,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계속해야만이
헌재를 흔들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이게 큰 문제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친윤대에서 갈등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서로의 소리가 통화 녹취를 갖다가 공개했어요. 여기서 보면 한 우파 유튜버에게 유튜버에게 윤상현이 내가 윤심이다. 윤어겐의 적통제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기자들의 대선 출마 관련 질문에 주변에서 윤어게인 캐치프레이즈 하는 거를 나는 찬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의 이런 결기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우선요, 윤상현이 비판하는 건 뭐냐? 내가 윤심이다. 윤어게인의 적통자다. 이 XX 하고 싶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출마 여부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주변에서 윤어게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쓸 사람은 윤상현이라고 적혀 있다. 강한 반대말을 살 것이다. 그리고요, 또, 김계리 변호사는요, 석동인도 비판하고 있어요. 석동인이가 국민 변호인단에서 뛰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본인들이 이거 참 졌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XX 놈이 배의 처리 다 한 건데, 중요한 사람이 안 오면 내가 어떻게 소송을 하겠느냐. 이렇게 비관적 입장을 내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점이 바로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사건의 헌법조정관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타임즈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밝혔다라고 되어 있고요.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의 죄, 그 내란죄하고 이 외환죄를 지금 가설하려고 하는데 형사소치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84조는.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12개 재판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차출된 사람들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가운데 대선에 양념으로 되어 있는 우쪽을 입는 거 저도 입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쪽을 입지 않아서 저도 일요일만 되면 이거 하나님한테 이거 죄를 짓는 거네 이렇게 이제 반성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선 절에 가서 진실하게 예배하기 전에는 형사소송법 25조에 따라서 조선 호텔에서 아니면 뭐 롯데 호텔도 좋고요. 가시고 싶은 데서 한번 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법에서 말이죠. 대법에서 기존의 10명 안팎의 형사심층조 재판연구원 이외에 헌법 행정조가 별도로 투입돼서 관련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해놓고요. 이 정도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썸네일에는 올라가 있는데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자료를 줬고 또 스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게 생각하더라. 이런 그 관광 욕구로서의 관광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파이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겠습니다.